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대학교 입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약간 이런 것들과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입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좀 이해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이신데요. 저는 일단 인서울 가천대 이상 가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런 설명회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둘 다 이제 수시 쪽에 있는 것들이죠. 수시에 이제 논술도 같이 있죠. 또 최근에 되게 핫하게 태어난 약수령 논술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약수령 논술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수시 쪽은 대부분 학생부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학생부 교과는 잘 아시다시피 내신 성적의 평균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신 성적, 그죠? 내신 성적. 근데 학생부 종합은 내신 성적만이 아니죠. 원래 종합평가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비교과라는 이름이 붙었던 예를 들어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라든가 특히 중요했던 수상 경력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뭐 임원 활동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출결이라든가 그럼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자소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내신이 있죠. 그리고 내신을 기반으로 한 세특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세부 특기사항. 다음 창체 활동. 창체 활동은 사실 저 위에 동아리랑 뭐 임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이 이 이제 공정성을 획득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입시에 넣지 말자라고 그죠? 입시에 많이 넣지 말자라고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가.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세특사항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좀 의문이 생겨요, 물음표가. 그럼 교과 전형도 내신이고, 그죠? 그다음에 비교과를 중심으로 봤었던 학생부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도 내신이 중요하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인서울에서는 대부분 이제 퍼센트로 보면 교과가 한 10% 정도 선발한다고 보면요. 학생부 종합이 한 50% 정도, 그럼 정시가 한 40%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가천대 이상의 학교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는 별로 안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종합은 많이 뽑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오늘 꼭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하고. 자, 교과는 내신 성적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신 성적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내신 성적의 평균이 아니라 얘는 선택 과목이 중요한 그런 전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내신을 바탕으로 해서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요. 요 내신에서 요 세특사항이라는 게 뭐냐면요. 세부 특기 사항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학생부 종합에서. 근데 세부 특기 사항은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수학 선생님이 수학에 대한 코멘트를 써주고 과학 선생님이 이 학생의 과학에 대한 코멘트를 써주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고 그걸 잘 써주려면은 일단 내신 성적이 좋아야 좀 잘 써줄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결국에는 내신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내신 평균은 이런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는 문이과 통합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문과랑 이과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문과랑 이과가 없는 과정인데 나는 문과로 갈 거야, 나는 이과로 갈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정부 방침에서는 사실은 문이과 통합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이과생들은 과학만 배우고 문과생들은 사회만 배우니까 약간 이 고루고루 배우는 그런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대학교에 왔을 때. 그래서 이것저것 다 배워와라라는 취지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고 있죠. 현장에서는 문과생들은 사회를 배우고 이과생들은 주로 과학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1학년들이 결정한 내용은 아닌데요. 2학년들은 좀 한번 그럴 수도 있죠. 뭐냐면 제 A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실제 사례고요. A라는 학생이
한 2점대 초반 정도 등급을 받았어요. 되게 잘했죠. 그래서 인서울의 대학을 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고3이에요, 현재. 근데 이 친구가 고3을 가면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이과생인데 미적분을 선택할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까 해서 기로에 놓였어요. 뭐 이과생이면 당연히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학생이 성남여고 학생인데요. 여고에서 이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명, 40명 정도가 선택한다라고 치면 4%가 1등급이니까 40명에 4% 이렇게 해도 1.2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1.2. 그러니까 전교에서 한 명만 1등급이고 2등부터는 1등급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수학을 잘하는 친구인데도 그래도 전교에서 한 5등 안에 들 그런 가능성은 자기는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과감하게 확통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을 선택을 했고, 교과 전형은 선택 과목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평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공적인 전략일 수 있죠. 이 아이한테는 아직 입시를 끝까지 치러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내신 성적은 잘 땄어요, 일단.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만약에 이과생인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한다, 미적분을 선택을 안 하고, 그럼 되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자, 미적분을 선택을 한다, 확통을 선택을 한다. 근데 학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이 한 40명 정도 선이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이 200명 중에 한 160명씩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0%를 놓고 본다 그러면 10%가 4명이잖아요. 여긴 10%가 16명이고. 그러면 이게 2등급 라인이거든요. 10%가. 그래서 4등까지만 2등급이고 여긴 16등까지만 2등급인 상황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당연히 이걸 선택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꼭 인서울만 아니라 가천대 정도나 그 인서울에서도 좀 낮은 대학을 원하는 거면 이걸 꼭 선택해서 점수를 못 받는 상황보다는 얘를 선택해서 점수를 잘 받는 상황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그때 그 판단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적을 때.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럼 교과 종합에 대해서는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이 많이 뽑는다. 그래서 이걸 준비해야 한다. 이걸 준비해야 하면은 고1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택 과목이 이과생들은 과학이나 수학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과를 선택하게 되면은 꼭 선택 과목을 갖다가 그렇게 잡을 필요는 없다. 애들이 많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평균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의 정시. 정시는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죠.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세히. 자, 퍼센트 구간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라인이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그래서 2점대 등급을 받게 되면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서울에 있는 대학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3등급부터는 이제 수도권 대학을 가는 등급이 될 거고요. 3.1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정도가 과에 따라 다르지만 가천대 정도 종합전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자, 좀 다른 슬라이드를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약간 좀 종합이 되어 있는 그런 슬라이드예요. 자, 대학교 입시 보면은 이제 바뀌는 것들, 2024 학년도 여기 없죠. 수상 경영 미반영, 그죠? 지금 이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2022 학년도가 고3이에요. 현재 고3. 2023 학년도가 고2, 여기가 고1이죠. 2024 학년도가. 그러면 고1들은 수상 경력이 안 들어가는 거고 고2들은 수상 경력이 한 개로 제한된다, 그죠? 그 다음에 진로 희망 사항도 진로 활동에 기재되지만 대학에 미반영된다. 이거는 좌동 그랬으니까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진로가 뭐가 하는지 되게 중요하고 동아리가 중요해요. 이건 되게 옛날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애들은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 기재, 그 다음에 여긴 대입의 미반영. 여기는 봉사활동을 쓰지만 여기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죠? 자율 동아리. 역시 학년당 한 개로 제한한다. 하지만 여기는 또 미반영. 안 쓴다는 얘기죠. 소논문은 기재 금지. 똑같죠, 양쪽 다. 그래서 이건 다 안 들어가는 게 됐고, 이것 때문에 되게 말들이 많았어요.
독서활동, 도서명과 저자만 기재하지만 여긴 대입에 미반영.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항목은 창체, 세특, 행종 이렇게 행동 종합 발달사항, 창의 체험, 그 다음에 세부 특기사항.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세부 특기사항. 왜냐하면 이게 교과랑 연계돼 있는 거거든요. 내신. 창체는 동아리, 뭐 학급 임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쓰는 거고,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고1부터는 자기소개서 폐지. 그리고 지금 고3들도 일부 폐지. 학교에 따라 달라요. 고2들도 일부 폐지. 폐지되는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점점 폐지되다가 지금 현재 고1들은 100% 폐지된다는 얘기죠. 자기소개서가. 그럼 학생부만 놓고 볼 거고, 학생부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 전형을 간소화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없앤 전형이 적성고사를 없앴죠. 적성고사 폐지. 근데 적성고사를 폐지해버리니까 다른 패를 들고 나왔죠. 그게 약수령 논술이죠. 어쨌든 간에 가천대, 그 다음에 어디죠? 저기 한국산업기술대학, 고려대 세종캠퍼스, 수원대, 요 네 개 학교가 이 약수령 논술을 봐요. 예전에 적성을 보던 학교들이에요. 적성고사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약수령 논술고사는 이 논술고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논술은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많은 풀이를 써야 돼요, 이렇게. 근데 약수령 논술은 학교 서술형 정도예요. 그래서 한 문제가 있고 조금 쓰고, 한 문제가 있고 조금 쓰고, 이런 정도.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의 평균, 그리고 수능 최저가 들어갈 수 있죠. 학생부 종합, 세특이 중요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중요한, 그다음 특기자 전형은 저희가 볼 게 없어요. 그죠? 영재고나 이런 쪽에 주로 되는 거고요. 그다음 논술 전형도 볼 게 없어요. 점점 줄어들고 폐지돼 가고 있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고3들은 좀 한번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생각해 볼 만하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하여간 그렇고요. 그다음 정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영어 절대평가는 아시죠? 영어 절대평가는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네, 조금 이따 자세히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희소식이 있어요. 자, 좋은 소식입니다. 희소식. 희소식. 그렇죠? 뭐냐면 인구가 감소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인서울이 2019년에는 10% 정도의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등급선은 무조건 받아야 가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고1은 18%, 19%까지 올라갔죠. 이게 3등급선이거든요. 정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원이. 인서울의 정원이. 그래서 저는 인서울의 커트라인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요 10개 대학도 6% 정도 선이 성균관대 정도 돼요. 약간 성균관대 약한 과. 근데 지금은 한 8%까지도 여기 주요 10개 대학, 그죠? 서영고, 서성한 한 8%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퍼센트로만 놓고 보면. 그죠? 자, 수시대 정시의 비율은 현재는 이게 2020년에 현재 고3들이에요. 75대 25. 이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로 이 데이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이거는 전국 통계예요. 전국 통계. 저 지방 막 구속지까지 가자 그러면 당연히 이 통계가 의미가 있지만요. 제가 인서울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이게 지금 요번 연도만 해도 제가 볼 땐 6.5 대 3.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인서울만 놓고 보면.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6대 4로 바뀔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전국 통계가. 그럼 인서울 쪽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시 비율도 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수시 쪽은 이미 고1들은 제가 볼 때 어머님들이 정시도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수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 종합 전형, 특기자 빼자 그랬지만 논술. 특기자도 인서울에서는 한 6% 정도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4개잖아요. 그리고 정시는 수능 1개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입시 전형이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죠? 수시대 정시로 놓고 보면은 한 개 한 개지만 각각을 놓고 보면 5개거든요. 이 중에 단일 전형으로 가장 높은 인원을 선발하는 건 얘예요. 그렇겠죠. 수시가 뭉뚱그려서 한 6.5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능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인서울 쪽에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수능을 선택 못하는 이유가 있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역시 제가 뭐 말로만 얘기하면 잘 이제 느낌이 안 오실까봐 데이터들을 찾아놓은 거고. 자, 2022학년 현재 고3이죠. 여기 서울 16개 대학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전국 통계 말고 서울 16개 대학. 서울 16개 대학 통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주요 전형만 놓고 보면, 그죠? 논술이랑 실기 위주도 있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단일 전형으로 수능이 가장 높죠. 그죠? 학생부 종합이 35, 교과가 11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자, 자꾸만 읽기 쉬운 게 학교에서 자꾸 선택 과목 내라 그러니까 문이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이과가 통합과정이라는 게 읽기가 쉬워요. 문이과 통합. 이게 수능에서는 굉장히 다른 일이 벌어지게 돼요. 뭐냐면 국어나 사회과학 같은 거는 괜찮은데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은 예전에는 이과생 따로, 문과생 따로 해서 등급을 냈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과생들이 수학을 잘하거든요. 그럼 이과생들은 4등급 컷이 80점 정도 됐었어요. 수능 시험에서. 그러니까 80점 넘는 애가 전국에 40%가 있다는 얘기죠. 이과생에. 근데 문과는 이거 50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4등급이. 그래서 문과 훨씬 유리했죠. 제가 그때는 그런 설명을 했었죠. 어머님들 문과를 가시면 제가 3등급은 무조건 약속합니다. 뭐 당연하죠. 수포자들 빼면 3등급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벽이 없어진 거죠. 통합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같이 내거든요. 등급을. 같이. 그래서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수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원하고 수투, 고2 때 배우는 거거든요. 이 두 과목이 공통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선택 과목을 추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이나 기하 혹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주로 이게 문과생들이 하고요. 주로 이과생들이 미적을 하죠. 기하는 약간 찡겨 있고요. 제가 보면은.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미적에 76점 받은 학생하고 확통에 80점 받은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기하도 비슷하고요. 상황은. 그럼 당연히 점수로 치면 얘 같이 등급 낸다 그랬으니까요. 점수로 치면 얘가 못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조정 점수라는 걸 내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치죠. 그래서 조정 점수. 뭐 표준 편차 어쩌고 해가지고 점수를 내는 식이 있어요. 조정 점수를 거치게 되면 미적분은 76점이 81점으로 동갑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확통은 80점이었는데 76점이 되기도 해서 오히려 얘가 더 등급이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현재까지 데이터는 미적에서 한 문제 정도 4점짜리 한 문제 정도 덜 맞춰도 확통하고 같은 등급을 얻는다 그래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확통에서 한 문제 정도 더 맞춰야 미적하고 같은 등급이 되죠. 그럼 최상위권의 1등급은 보통 미적에서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과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졌고요. 문과생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조정 점수라는 것도 하나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 11개 대학교, 그죠? 서울권에 있는 좀 가고 싶게 생긴, 맛있게 생긴 이렇게 딱 한 그런 11개 대학교, 그죠? 이 11개 대학교에 약간 수시만 놓고 본 거예요, 수시만. 그래서 수시만 놓고 봤을 때 교과가 20, 종합이 60, 논술이 12, 실기가 9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는 빼자 그랬으니까 제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서울권에 수시로 들어가고 싶으면 얘를 챙겨야 되겠죠,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되면 선택 과목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선택 과목을 우리 아이는 이과생이니까 이과 수학하고 과학을 선택하겠어요 하는 것까지는 좋거든요. 근데 등급이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등급이 2등급 이상을 못 받는다. 그러면 선택 과목을 이걸 한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국으로 갈수록 지금 여기 인서울에서는 학종이 높잖아요. 근데 전국으로 가면요. 교과가 50이에요. 전체 중에서. 그러면 교과가 50이니까 종합보다 높죠. 그죠? 왜냐하면 하위권 대학에서는 굳이 종합전형 머리 아프게 자소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신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교과가 더 높은 상황이니까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굳이 이런 선택 과목에 목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인서울이나 가천대 이상을 하고 싶으면 다른 전형들, 정시라든가 약수령 논술 쪽을 파고, 그다음 교과 쪽에서는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왜냐하면 물론 정시 쪽은 내신이 안 들어가고요. 약수령 논술은 내신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거의 값어치 없다 그러거든요. 그렇더라도 내신 평균이 좋은 게 좋잖아요. 학종보다 학생부 교과도 많이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쉬운 과목 선택하는 게 낫죠. 공부가 좀 안 되는 아이들은. 그래서 굳이 뭐 선택하면 어렵게 할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자,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거라 관심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한 3등급 이하인, 3등급에서 3, 4등급 아이들, 혹은 그 이하인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전형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일단 약수령 논술은 수시 쪽이고요. 이렇게 4개 학교가 치르죠. 그리고 수능 이후에 치르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해도 괜찮아요. 정시 점수 조금 안 가면 되거든요, 그냥. 그리고 뭐 간호학과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뽑고 있고요. 약수령 논술은 말 그대로 약간 학교 서술형 정도. 그래서 시험이 이제 뭐 이게 이제 가천대에서 낸 그런 얘긴데요.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정기고사 서술 논술형 문항 정도, 그죠? 이런 정도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가천대는 뽑고 싶은 인재상이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인서울을 들어가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뭔가 한 과목이라든가 이렇게 부족한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인서울 바로 다음 아이들. 그래서 가천대는 약수령 논술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해요. 이게 가천대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뽑죠? 그죠? 그래서 약수령 논술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예전에 적성으로 많이 선발했고요. 적성의 변형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평가 방법은 이렇게 되죠. 인문에서는 15문제, 국어가 9개, 수학이 6개, 자연에서는 6개, 9개. 그죠? 80분. 노트 형식의 답안지 작성. 그래서 이미 학원에 약수령 논술 강좌가 개강이 돼서 지금 한창 하고 있죠, 고3들이. 그래서 매주 교환 만들어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얘를 하려면 어머님들이 이제 고려하실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좋다. 우리 아이가 지금 아직 어리니까 이것저것 다 도전해 보겠다. 혹은 고등학교 2학년들은 전략을 좀 세워야 되죠. 그랬을 때 약수령 논술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이과에선 괜찮은 대학이거든요. 한국산업기술대학은 국어도 안 봐요. 수학만 나오는 문제. 그런데 여기라도 가자 그러면 일단 얘네를 좀 잘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수학은 수1하고 수2만 나와요. 선택 과목이 안 나와요. 확통, 미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2학년 때 수원, 수2 공부할 때 좀 잘 해놓으면 좋겠죠. 그다음 국어는 당연히 기본기들을 좀 잘 아는 수능하고 베이스가 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입시의 약간 기본 형태고요. 제가 조금 자세히 볼게요. 자, 가천대에 대한 제가 이제 성적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성적보다 높게 받으면 인서울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여기 일단 이 학생부 등급 산출 방식, 반영 교과 과목의 내신 등급 평균으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가천대는 내신 산출 기준이 달라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보통 1, 2, 3학년 해서 뭐 국영수 과 평균 낸다 이런 식인데 가천대는 이 만약에 수학 그러면 수학이 지금 고1 때부터 시작하면요. 고1 상하, 그죠? 그 다음 수원, 수투. 학생에 따라 좀 다르지만 기하, 미적, 최소한 한 5과목 정도를 선택을 하거든요. 이 5과목 정도 중에서 가장 잘 본 한 과목을 뭐 50%를 주고 점수를 그다음에 두 번째 2순위에 있는 애를 30%를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망해도 되는 거죠. 가천대 내신 산출 기준은. 근데 그걸로 하지 않고 그냥 내신 등급 평균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학교 내신 등급의 전체 평균으로.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충 몇 등급 되면 들어가는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가천의예 전형, 한의예과, 의예과. 여기 지금 학생부의 평균이 70%, 학생부 등급의 70%가 2점대다,
학생부 등급의 90%가 몇 등급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한의대랑 의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1등급 정도 되거든요, 보통. 나머지 것들을 주로 보시면 여기는 가천 의예 전형이라 그럴 거예요. 학생부 전형이 아니죠. 뭔가 특별한 다른 전형이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이게. 아까 그 내신 성적 평균으로 간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학생부 등급의 90% 선을 보시면은 한 이 정도 선이 되죠. 3점대 초반, 2점대 후반, 그죠? 2.4, 여기 좀 높죠, 그죠? 그리고 또 쭉 가다가 여기 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게 요새 유명하거든요. 경찰행정은 당연히 높겠죠. 2.3, 화공, 생공 이런 게 요새 높아요. 좀 낮은 쪽을 보면은 3점대 3.3, 산업경영공학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도 생명과학 높죠. 요새 제일 핫한 게 생명과학하고 화공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2점대 초반을 받아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과천대에 합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교과 평균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보다 비슷하든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인서울이 가능한 거예요. 2점대 극초반. 원래 인서울은 기준으로 2점대 극초반으로 놓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교과 전형은 말씀드렸듯이 교과 평균. 그래서 좀 쉬운 과목을 선택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 이 두 가지로 들어가는 전형이죠. 저는 교과 쪽이에요, 계속. 그래서 아까 뭐 봤듯이 한의학과 여기 학생부 우수전 다르죠. 아까 그 전형 좀 다른 것 같다 그랬죠, 제가. 간호학과도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쪽이고 의예과도 완전 1점대 극초반이죠. 1.1이면 계속 전교 1등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학생부 종합전형.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근에 트렌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트, 그죠? 교과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과생인데 예를 들어 내가 뭐저 생명공학과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사회과목을 잘하고 뭐 생명과학을 못한다.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 얘네는 좀 눈여겨보실 게 아까랑 다르죠, 상황이. 아까보다 점수가 훨씬 낮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부 여기 가청 바람개 비전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보시면 비슷하게 보는 그런 과들도 3점대 한 중반, 경찰행정도 아까 굉장히 높았는데 2.7 정도 되죠. 그리고 뭐 대부분 3점대 중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죠? 간호학과도 2점대 중반에서 들어갈 수가 있죠. 대신에 선택 과목들을 좀 잘해야 되겠죠. 그럼 선택 과목들을 잘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좀 더 자세히 제가. 그다음 정시 쪽 보실게요. 성적을 보시는 거니까. 자, 정시 쪽은 이제 퍼센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퍼센트. 그래서 정시 쪽은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1등급이 4%인데 그럼 4%는 1등급인데 4.1%는 2등급이잖아요. 근데 정시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은 대학을 가는 거죠. 별 차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정시 쪽에 이제 100분이 퍼센트죠. 그래서 의대는 한 이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고요. 3%, 간호학과는 8% 정도 되죠.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은 보통 이제 가천대는 15% 대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85% 선, 그죠? 85% 선, 86% 이런 라인 쪽이 있죠. 그래서 좀 애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생각 많이 하는 게 설비, 소방공학도 좀 있고요. 취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대부분 여기 좀 이런 순수 과학 쪽은 점수가 좀 낮아요. 대부분 다 어떤 학교든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토목도 요새 점수가 낮더라고요. 토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생공하고 화공학도 있고 생명 볼까요? 그래도 좀 인간적이네요. 그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는.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보신 게 이제
가천대 정시 라인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인문계열 쪽에서도 그죠? 뭐 경제학이나 경찰, 경영학 이런 쪽도 많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쪽도 퍼센트가 좀 높죠. 다른 과들에 비해서. 대신에 이런 쪽이 조금 낮고요. 간호학과 자연계획 계열은 또 높고요. 화공 생명과학과는 높죠. 그죠? 너무 높죠. 네. 잠깐 참여해드리고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가 일단 가천대의 정시 라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 중학, 정시, 약수령, 논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단국대 쪽도 잠깐 살펴보실게요. 단국대랑 가천대는 크게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이따 정시 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수시 쪽은 거의 비슷해요. 자, 단국대 죽전 캠퍼스고요. 학생부 등급을 보시면 이게 학생부 교과거든요. 먼저 교과, 내신 성적 평균, 그죠? 교과 쪽 보시면 라인을 보시면 2점대 중반, 그죠? 2점 중반 이런 라인에서 형성이 되죠. 물론 학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쪽을 보시면 이거보다 점수가 낮겠죠. 그죠? 종합 쪽이 좀 더 낮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죠? 좀 낮죠.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 그죠? 초중반. 어떻게 보면 아까쯤에 가천대보다 여기가 조금 더 높죠. 좀 물론 과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런 정도 라인에서 형성이 되고요. 단국대를 가냐, 뭐 가천대를 가냐 이런 거는 고3 때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긴 하고 단국대의 정시를 보시면 이게 좀 달라요. 가천대는 국영수탐이 있으면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을 해요. 한 과목만. 그런데 단국대가 지방 국립대랑 거의 점수가 비슷해요. 지방 국립대 그러면 뭐 물론 경북대, 뭐 충북대, 충남대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거기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국영수에다가 탐구를 두 과목을 보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서 가천대가 가기가 더 수월해요, 사실. 정시 쪽에서는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니까. 그렇죠? 그다음 가천대나 단국대를 떠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단국대가 좀 더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예상 100분위를 보시면은 아까 가천대가 85% 정도 선이었죠. 여기도 평균 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85% 선. 그죠? 더 높은 과도 있고 더 낮은 과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탐구가 두 과목이 들어가서 좀 더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선택 과목이랑 관련된 건데요.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과 지망생들은 더 그렇거든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이제 그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거고요. 지금은 성일고를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어느 학교나 다 비슷비슷해요. 특별하게 다른 학교가 풍생고랑 효성고 쪽이에요. 뭐가 다른지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 국어 쪽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면 국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과정이 있죠. 그럼 고1 때 이렇게 4단위씩 일주일에 4시간씩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고2 때, 고3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배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실 게 수학 과목인데요. 수학이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수학, 요건 고1 때 배우는 거고요. 수원, 수투는 고2 때 공통 과목, 확률 통계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그럼 수학을 고1 때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 수원이 고2,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그죠? 그다음 확률과 통계가 3학년 1학기, 그 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는 잘 배정해놨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끄트머리에다 넣어놨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수학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 선택 있죠. 기하, 미적분, 그죠? 보통 문과생들은 심화국어나 영어권 문화 이런 걸 선택하겠지만 이과생들은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기하 미적분을 일단 보시면 기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2단위, 절대평가,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미적분 같은 거는 3학년에 들어가 있죠. 그죠? 3학년에.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1학년 때는요, 아이들이 잘 보시면 1학년 때는 요거 하나예요, 수학이. 그죠? 고1 때. 다른 색으로 표시할게요. 이거 하나. 그리고 과학도요, 간단해요. 통합과학 하나죠. 그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이 정도의 학습량이 있었던 거죠, 아이들이.
근데 2학년으로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2학년 때 수학이 기본적으로 두 개, 하나, 두 개, 그죠? 기하까지 같이. 그리고 과학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택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택삼. 그죠? 택삼 중에 이게 2학년 과정인데요. 보통 애들이 이과생들은 과학을 3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과학 2개에다 사회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과학을 3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3과목. 그럼 여기서 택 3이니까 생명과학, 화학, 뭐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3개 과학 3과목이 되죠. 그러면 1학년 때는 수학 하나, 과학 하나였는데 수일 과일이었는데 2학년 때는 갑작스럽게 수이 과3이 되는 거예요. 과정도 더 어렵고 3학년 때는 더 피크죠. 3학년 때는 역시 수이지만 2학년의 수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미적분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과학 쪽도 보시면 여기도 택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도 이과생들은 요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럼 투투투 이래가지고 역시 투 과목 3개를 선택하게 되죠.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건 또 뭐가 있냐면 이 물원이나 이런 과목들은 화원이나 물리원, 화학원, 투 과목은 더 심하고요. 이런 과목들은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한 과목당 30명 정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30명 중에 4% 하면 1.2 나오고요. 10%에도 3 나오죠. 전교에서 4등만 돼도 그 물리 선택한 애 중에 4등만 돼도 3등급인 거죠. 그죠? 40%니까 40%면은 이게 12 나올 거거든요. 12등. 12등 밑으로 내려가면 지방된 거예요. 40% 4등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미적분 쪽은 이제 미적분이 되면은 미적분은 약간 엑기스들이 보여요. 수학의 약간 미칠 광자,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 그죠? 수학을 좋아하는 엑기스들이 모여가지고 40명이 구성이 되면 이 중에서 1등급 따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죠. 그죠? 정교권에 있는 애들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시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과생들은 또 여기다가 과학 3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제 이제 제자들 중에 좀 좋은 대학교 간 애들 친구들이 좀 있는데 동국대 수학교육과에 간 친구가 있어요. 효성고 학생이었어요. 효성고랑 풍생고는 이게 과학이 3이 아니라 4예요. 4. 과사. 풍생고도 과사.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과학 중점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학 중점반은 그냥 과학을 다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과학 중점반이 이런 게 학습 부담이 굉장히 이제 단점이지만요. 좀 좋은 점을 놓고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잘만 하면. 과학 많잖아요. 과목 수가. 그죠? 그래서 잘만 하면 유리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효성고 친구는 정시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과학이 내가 뭐 버리면 안 돼요? 이거 투 과목 내기? 학습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학습량도 많고 정시 공부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험 전에만 해라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 지었고요. 그래서 대학교는 잘 갔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앞으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이미 펼쳐져 있죠. 그죠? 선택 과목 잘못 선택한 경우도 되게 많고요. 1학년 때. 그러고 하다 보니까 나는 과학이 아니라 또 문과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 선정이 되게 신중해야 되는데요. 신중한 건 둘째치고 이제 이과생들에 비해 그러니까 문과생은 사실은 여기서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셔도 괜찮아요. 문과생은. 왜냐하면 교과 편성 자체에서는 확률과 통계 그냥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죠? 끝이에요. 수학이 여기서. 그러니까 수, 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다 수, 1이죠. 수학은 한 번씩만,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문과생들은. 그다음 탐구 쪽에서도 이제 사회를 3개 선택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고. 그죠? 사회를 3개 선택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니까 교과 부담이 되게 크지는 않아요. 암기 과목들이니까. 근데 이과생들은 이렇게 될 게 눈에 보이니까 이 과학 쪽,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인서울을 노린다. 그럼 과학 쪽을 잘해야 되고요. 과학 쪽에 센스가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해도 좋은데요. 1등급을 노리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노리거나 그러면은 수학처럼 선행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은 과학을 못 열어줬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들은 과학 강좌를 열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선행학습을 해서 고1 때, 고2 선행학습을 하고 고2 때 고3 선행학습을 하면서 수능하고 내신을 챙겨가라는 거죠. 고2들은 못 열어준 이유가 지금 고2 때 시작해가지고 고3 선행학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2 것도 바쁘니까. 그래, 못 열어줬죠. 그래서 이게 이럴 거라는, 이런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하시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가 학생부 전형으로 인서울을 하려면 이과생, 그러면 이걸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그냥 적당하게 말고 충분하게 공부를 시키고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주요 입시 전략을 보시면은,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요. 학생의 실력과 성향을 고려해서 입시 전략을 선정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선정할 기간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선정을 해야 되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내신 점수랑 모의고사 점수를 비슷하게 가져간다. 근데 이게 진짜 말은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뭐가 어려운지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자, 아이들 이제 시험 일정이에요. 그럼 모의고사를 보는 일정이 여기에 있죠. 고등학교 1학년들은. 고등학교 2학년들은 이거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럼 잘 보시면 전부 다 시험 직전 대비 기간이죠. 기말고사 직전 대비.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하이탑반이 가장 높은 반인데 하이탑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챙겨요. 근데 챙기더라도 내신 대 모의고사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그럼 비중이 8대 2 정도밖에 안 돼요. 모의고사 비중이. 내신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리고 일반 챌린지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하죠. 내신도 버거워하니까. 그래서 수학은 그래도 저희 학원에서 커리를 짜놓은 게 수학 모의고사는 이때 챙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수학은 진도가 있는 과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 수투에다가 선택 과목 하나가 나온다 그랬는데요. 이 수원, 수투를 다 배우는 시점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는 완전히 수능을 같이 가는 체제로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내신 수능 이렇게 가다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능 및 약수령 논술, 모의고사도 엄청나게 많죠. 학교 시험보다 훨씬 많죠. 3학년 때는. 그래서 수학은 이때 챙기시면 되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없는 과목이잖아요. 국어, 영어는. 이런 어학 쪽은 진도가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챙기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초반부터. 그죠? 그래서 계속 챙겨가야 되고 학교 시험 점수보다도 모의고사 점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쓸모가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학교 내신은 어쨌든 학교 난이도랑요. 그 다음에 학교의 경쟁자들하고 그날 찍어서 몇 개 맞췄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딱 맞추기가 되게 어렵고요. 하지만 모의고사 실력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실력이 있으면 점수가 나오고요. 실력이 없으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쌓아가기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고등학교 1학년들, 고1들은 내신을 기본으로 뒀고요. 내신을 몇 점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신은 중요한 게 이렇게 발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신 점수가 올라가려면 잠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가 근성도 필요하고요. 도전 정신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발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이 국어랑 영어 모의고사 성적은 획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획득하면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신 기간이 아닐 때 내신 기간이 아닐 때 애들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학습량이. 근데 내신 기간이 아닐 때도 할 일이 있는 거죠, 애들이. 국어, 영어 모의고사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장담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장담하는데, 이 국어 모의고사 성적, 국어 수능 90점 넘기면, 그러면 인서울은 한 거나 마찬가지다. 진짜예요. 영어보다 더 중요하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이게 감점제나 가산점제거든요. 근데 국어는 등급제이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고1 때 이런 걸 잘 해놨다, 만약에.
잘 못 해놨으면 고2 때 이제 할 일이 많아지는 거고, 잘 해놨으면 고2 때는 탐구 과목을 하는 게 좋죠. 탐구 과목. 탐구 과목도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탐구 과목은 아까 봤던 그 선택 과목에서 막 6과목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2개만 선택하는 거예요, 2개.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내신 기간이 아닐 때도 공부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신 기간은 내신 범위만 하는 거고, 모의고사 할 때는 모의고사 범위를 해야 되죠. 그죠? 이걸 추가 공략할 수 있게끔 콘텐츠를 짜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는 하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 공부시키는 게. 당장 눈앞에 숙제하기 바쁘죠. 숙제 끝나면 애들이 놀기 바쁘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고요. 어머님들 잘 알고 계시고 콘텐츠를 짜주시면 제일 좋아요. 자, 다음 고3 때는 어떤 전략을 정하고 중점 전략대로 집중 공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대학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생부 종합하고 교과는 종합 쪽의 점수가 좀 더 낮아요. 이쪽의 점수가 커트라인이 더 높다 그랬죠. 그래서 한 이 정도, 이중, 꽤 학원에 꽤 많아요. 이런 아이들. 이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점수로 치면은. 1학년 때는 3, 4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2등급 이상 받으면서 이런 케이스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과천대는 이 정도. 그리고 정시에선 퍼센트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천대부터는 여기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탐구 한 과목 과천대는. 그리고 수도권에 꼭 과천대가 아니라 그거보다 낮은 대학을 한번 볼게요. 과천대보다 낮은 대학들은요. 정시에서 택3이에요. 택3.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돼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있는데 탐구 한 과목만, 2과목도 아니에요. 탐구 한 과목, 그러니까 탐구 한 과목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탐구 한 과목만 잘하고 이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거죠. 국영수 중에 택이. 그래서 보통 애들이 영수를 선택을 많이 해요. 영어 등급 따기가 좋으니까 절대평가고. 그래서 국수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요. 전문대는 뭐 아직 보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여기도 국영수 중에 택이에요. 그래서 국어 잘해놓으면 진짜 좋아요. 국어만 잘해놓으면 뭐 전문대 다 가죠, 친구들. 뭐 2등급 정도만 받아주면은 친구들 치기공과, 유아교육과 이런 데는 그래도 인기학과거든요. 자, 그래서 입시 전략,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놓은 인서울 합격할 수 있다, 무조건. 그죠? 국어를 1등급 받으면 탐구를 1등급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마찬가지로 탐구를 1등급 받아도 국어를 1등급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거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이제 올인하는 거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게 다 4, 3 이러면 할 맛이 안 나요. 그죠? 네, 그런 경우들 많이 봐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니지만 뭔가 잘 본 사례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입시 실적도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키우는 이전에는 제가 이제 주로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렇게 인류대 간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더 유의미하게 데이터로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쪽 라인은, 이쪽 라인은 정말 입시 전략이 중요한 라인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 경희대 간 친구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갔거든요. 이 친구는 정시에 자신이 없었어요. 수학 실력도 많이 없었고요. 하지만 학교 내신 풍생고 친구였는데 학교 내신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얘 뭐 모르면 다 외워버렸거든요. 근성이 있었어요, 아이가.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제가 집에 데려다 주고 막 이랬었죠. 그때 그 시절에. 그래서 이러던 친구고 이게 다 전략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감동적인 사례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논술, 적성, 정시, 종합, 교과 할 거 없이 우리 아이들도 전략을 잘 정하면은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잘 정해서 아이한테 맞는 입시 전략을 제시를 해야 돼요. 애가 열심히 해야 돼요, 일단은. 그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다 마쳤어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할게요.